가끔은 너무나 중요한 건강 이슈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 역시 그런 정보 중 하나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몰라서 그냥 지나쳤던 문제가 알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이 문제도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친한미국 약사입니다. 여러분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또 영양제도 이것저것 많이 먹고 잠도 그럭저럭 자는 편인데 뭔가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사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.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 조절 회로가 잘 안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 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화학 스위치들이 깜빡깜빡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신체 기능을 컨트롤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스위치들의 작동을 조절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오늘의 키워드인 메틸화,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경로입니다. 이 메틸화 과정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메틸화 반응이 잘 안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울적해지고 또 신체의 그런 해독 과정도 느려지고요. 세포 건강까지 전반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. 한국인 중 절반 이상이 이 메틸화 회로를 방해할 수 있는 특별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메틸화가 과연 무엇인지, 왜 한국인들이 메틸화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지, 그리고 식단과 영양제로 어떻게 원활한 메틸화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메틸화란 우리 몸속에서 메틸기라는 조그마한 분자를 DNA나 단백질, 호르몬 같은 중요한 분자에 붙여서 특정 기능을 켜거나 끄는 과정입니다. 한마디로 생체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메틸화가 너무 과하면 특정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메틸화입니다. 적절한 메틸화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생명 유지 활동에 관여하는데요. 첫 번째가 우리 세포 속 DNA를 안정화시키고 손상된 DNA 부분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데 관여합니다. 두 번째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세포의 이상 증식을 감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나를 지켜주는 보디가드에게 보약을 먹여주는 그런 셈이죠. 세 번째, 간 해독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나 호르몬을 분해해주고요. 네 번째는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하여서 뇌신경의 기능을 조율해줍니다. 이처럼 균형 잡힌 메틸화는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생체 보안 시스템과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메틸화의 균형을 지켜주는 영양소들, 특히 메틸기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인 메틸 공유체 혹은 메틸 도너에 주목해야 합니다. 이들은 마치 스위치에 꼭 맞는 그런 열쇠처럼 메틸화를 도와줄 수 있는 필수 영양소들이에요. 이렇게 중요한 메틸화가 우리 몸에서 잘 이루어지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활성형 엽산 5-MTHF입니다.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 활성 엽산이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. 우리가 음식이나 영양제로 섭취하는 엽산으로부터 반드시 전환 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지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섭취한 엽산이 활성형 엽산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특정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. 여러분 혹시 MTHFR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어요? 저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는데요. 한국인의 약 65에서 68%가 이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이게 인종별로 좀 다른데요. 백인은 약 50에서 60% 이상, 흑인은 20에서 30%가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은 MTHFR 유전자 변이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입니다. 즉 저를 포함하여 우리 중 절반 이상이 이 특정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
이 유전자는 우리가 섭취한 엽산을 실제로 쓸 수 있는 형태인 활성형 엽산으로 바꿔주는데 없어서는 안 될 특정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입니다. 그런데 이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 이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지겠죠? 결국 엽산을 섭취해도 몸에서 활성형 엽산으로 전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는 뜻이에요. 한국인은 약 3분의 1만 정상적인 MTHFR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. 나머지 3분의 2는 변이가 있어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영양까지 나빠지면 아무리 엽산을 섭취해도 우리 몸의 활성형 엽산이 부족해질 수 있고요. 그 결과 메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 있어요. 특히 이때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. 호모시스테인은 혈액 속 아미노산인데요.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심장질환, 뇌졸중, 치매,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. 실제로 메틸화 이상 현상은 우울증과 불면증, 혈관 질환, 또 간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널리 연구가 되고 있어요. 그럼 메틸화 장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?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. 바로 활성형 엽산 형태의 비타민 B9, 5-MTHF를 섭취해 주는 것입니다. 개인의 필요 섭취량은 MTHFR 변이 여부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하루 2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메틸화 과정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또 MTHFR 유전자 변이를 가진 분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균형 잡힌 식단과 라이프스타일 관리가 병행이 될 때 메틸화 기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. 이제 균형 잡힌 메틸화에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영양소 조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가 활성형 비타민 B12, 메틸코발라민입니다. 이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에 시아노코발라민과 같은 비활성형 비타민 B12는 체내 전환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따라서 활성형인 메틸코발라민을 섭취하는 것이 메틸화 과정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5-MTHF는 우리 몸의 메틸기를 직접 제공하고요. 이 메틸기는 비타민 B12의 도움을 받아서 호모시스틴이라는 물질을 메티오닌으로 바꾸는 데 사용이 됩니다. 바로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메틸화 작용이 제대로 돌아가고 세포와 유전자의 건강한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. 활성형 비타민 B12, 메틸코발라민과 활성형 엽산 5-MTHF를 함께 섭취할 때 메틸화 경로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. 두 번째는 TMG를 추천드립니다. TMG, 트라이메틸글라이신은 그 이름처럼 메틸기를 3개 가지고 있어서 메틸기를 호모시스테인에 주면서 메티오닌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5-MTHF와 비타민 B12 콤비에 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TMG가 보조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. 메틸 공유체로 비타민 B6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. 비타민 B6를 100mg 이상의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경 독성의 위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적으로 비타민 B6까지 드실 경우에 용량을 반드시 체크하는 등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일반 성인 기준 안전 범위에 속하는 하루 섭취 용량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 5-MTHF는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, 메틸코발라민은 25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, 그리고 TMG는 200mg 정도. 이런 방식으로 메틸 공유체를 소량이라도 꾸준하게 섭취하면 메틸화 대사 정상화, 또 피로 개선, 뇌 신경계 안정과 간과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면에서 몸 전체 대사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5-MTHF와 메틸코발라민 그리고 TMG는 요즘 메틸화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합 중 하나입니다. 소화 부담이 적고 흡수율도 높고 무엇보다 MTHFR 유전자 이슈에도 대응이 가능하니까요. 좋은 영양소란 체내에서 잘 흡수가 되고 곧바로 활용이 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. 메틸화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작용입니다. 특히 한국인은 MTHFR 변이 같은 이런 유전적인 특성과 식습관 또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메틸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식단과 또 이 생활 습관을 잘 돌아보시고 필요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